발렌티나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에서 일하며 어린 시절의 꿈인 외과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몸과 피에 손을 대며 인생을 보내야 하니? 라며 물었다. 그녀에게 발렌티나는 좀 더 편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아이였다. 하지만 발렌티나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특별한 소명이었다. 그리고 그 소명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발렌티나는 친절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녔지만 그녀의 결단력은 엄청난 도전들에 맞서게 했다. 그녀는 신경학, 안과, 치료 등 다른 의학 분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직접 도와주고 싶어요. 그 헌신 덕분에 그녀는 곧 병원팀의 신뢰를 얻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복잡한 수술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가, 일만 하며 살면 어떻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니? 결혼에 대해 생각해야 해. 발렌티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결혼이 인생의 주요 목표는 아니에요. 발렌티나의 대답은 어머니의 걱정을 더욱 키웠다. 아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너는 여자야.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하지만 발렌티나는 항상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가게 두세요. 엄마, 그렇게 발렌티나는 수술과 딜레마 사이에서 더 큰 목적을 찾으며 삶을 항해했다. 결국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발렌티나가 사랑에 빠진 것은 대학 시절이었다. 그녀는 수업 중 한 동급생을 많이 좋아했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귀기로 했다. 그 이후로 발렌티나는 예전 친구들과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며 같은 아픔을 겪을 위험을 피했다. 하지만 발렌티나는 단순히 똑똑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금발 곱슬머리,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갈색 눈은 인형을 연상시켰지만 결단력 있는 마음과 불굴의 성격을 지닌 인형이었다. 그녀의 직업에 대한 헌신은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발렌티나는 마침내 병원을 나왔다. 긴 하루가 지나고 2번의 수술을 마친 후 사고로 중상을 입은 남성을 수술해야 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한 뒤 그녀는 피곤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에 도착해 부츠와 외투를 벗고 라벤더 거품 목욕에 몸을 담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었다. 병원 근처 공원을 걷던 중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움츠리게 하자 발렌티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발렌티나는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이미 어두웠고 날씨도 매우 추웠다. 불안한 마음이 들자 발렌티나는 소리가 난 덤불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 계신 분, 괜찮으세요? 발렌티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고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켰다. 덤불에 가까이 다가가며 그녀는 놀랍게도 한 남성이 식물 사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듯 보였고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려 했지만 고통의 신음만 흘릴 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로 낡고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긴 더러운 머리와 백발수염은 그가 오랫동안 관리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발렌티나는 즉시 그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그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변명의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의사였고 그 남자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 장면은 그녀의 피로감을 잠시 잊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그녀에게 그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발렌티나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또 다른 신음을 내뱉고 배를 움켜잡았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검진해도 될까요? 발렌티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남자를 만졌다. 그녀가 그의 복부를 눌렀을 때 상황의 긴급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 응급 서비스를 요청했다. 공원에 환자가 있습니다. 접수원이 놀라며 말했다. 무료 시립병원에서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우리 병원은 이런 경우를 받지 않아요.
발렌티나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지금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발렌티나는 요구했다. 곧 의료팀이 들것을 들고 공원으로 달려왔다. 남자를 보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발렌티나, 정말 우리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어.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우리를 여기 두고 가는 걸 제안하는 건가요? 그녀는 분노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노숙자고 우리는 사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응급요원이 말했다. 우선 이 사람은 인간입니다. 이제 그를 돌보고 침대에 실어주세요. 발렌티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응급실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간호사들은 불편해 보였고 청소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대리 의사인 데릭은 수술을 거부했다. 나는 이 노숙자를 수술할 수 없다. 그가 말했다. 그럼 내가 혼자서 하겠어. 발렌티나가 결심하며 말했다. 데릭은 계속해서 주장했다. 시립병원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데려갈 건데? 발렌티나가 물었다. 그들은 이런 경우를 저쪽으로 보낸다. 데릭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곳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려. 그가 이런 상태로 그 여행을 할 수 없어. 도중에 죽을지도 몰라.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노숙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발렌티나, 우리는 고급 병원이다. 중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그 사람은 더럽고 감염이 있을 수도 있어. 데릭이 붕괴하며 응수했다. 깨끗이 씻으면 어떤 위험도 해결될 거야. 자, 그를 수술실로 옮기는 걸 도와줘. 발렌티나가 주장하며 그 남자를 침대에 실었다. 간호사들은 망설였지만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따라갔다. 여전히 공기 중에는 의구심이 떠돌았고 특히 수장 하비에르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발렌티나는 확고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발렌티나가 자신감 있게 말하며 그들의 눈빛 속의 불확실성을 바라보았다. 빨리 그를 씻기고 나는 수술실을 준비할게. 노련한 마취과 의사가 말했다.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인 마테오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수술팀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였다. 발렌티나의 태도를 존경하지만 수장이 하비에르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분명히 소란을 피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술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발렌티나, 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 만약 그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면 이제 그는 죽었을 거야. 마테오가 칭찬했다. 맞아. 내가 모두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발렌티나가 안도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하비에르와 맞닥뜨릴 준비를 해. 마취과 의사가 경고했다. 왜 그래? 하비에르도 인간인데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발렌티나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그는 사업가야. 누가 이 병원의 비용을 지불할 건데? 그 사람은 심지어 신원증명서도 없어. 마테오가 상기시켰다. 그는 며칠만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후 시립병원으로 이송될 거야. 나는 수장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발렌티나가 다소 순진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지쳐 침대에 누웠고 샤워하는 것조차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아침, 그녀는 전화벨 소리에 깨었다. 반대편에서 하비에르가 소리치며 그녀를 규제 위반과 병원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을 격리해야 하나? 수장이 고함쳤다. 하비에르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검사를 했고 흉부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이 없습니다. 제때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발렌티나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은 내 아버지, 형제, 남편인가? 그 남자는 이미 사회에 의해 버려졌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자리가 없어. 하비에르가 대답했다. 하비에르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런 시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발렌티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너는 해고야. 그는 소리쳤다. 그리고 내 급여와 권리는 잊어라. 내가 병원에 초래한 손실을 메꿀 것이다. 그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발렌티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연민의 행동이 그녀에게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사랑아, 너 울고 있어. 발렌티나의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며 물었다. 의사와 통화하고 있었어. 발렌티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 해고됐어. 발렌티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주에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엄마, 하비에르 같은 사람에게는 돈과 지위만 중요해. 인간의 생명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걱정하지 마. 사랑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위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내가 한 선한 일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어머니가 발렌티나를 포옹하며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직업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다른 일을 찾아야겠지만 하비에르가 나를 병원 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것 같아. 그렇다면 아마 어떤 병원에서도 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야. 누가 알아. 어쩌면 약국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약사들은 돈을 잘 버니까 어머니가 제안했다. 엄마, 나는 외과 의사야. 나는 생명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약을 파는 것이 아니. 하지만 아마 당신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하비에르는 이미 다른 병원에 전화를 걸어 발렌티나를 절대 고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전화를 방해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보조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비에르 씨, 오늘 검사가 있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의 친구에게서 방금 전화를 받았어요. 예고 없이 점검하러 온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비에르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직 그 노숙자는 여기 있나요? 빨리 구급차에 실려 있어야 해요. 곧 도착할 겁니다. 비서는 부서장의 전화를 걸어 환자를 지체 없이 이동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공원 건너편으로 데려가서 시청의 구급차가 거기서 픽업하도록 하세요. 하비에르는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춥습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간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아직 겨울이 아니잖아요. 이불을 덮어주세요. 하비에르는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들것에 실어 출구로 향할 때 보건부의 검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장비를 지나쳤지만 한 검사가 그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그룹을 따라갔습니다. 환자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급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검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하비에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긴급 수술을 했고 지금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구급차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았고 환자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춰서서 침대 위의 남자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남자가 외치며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야. 주위 사람들은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동료가 다가와 누워있는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나시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작했지만 자세히 보니 놀라서 멈췄습니다. 알레한드로 씨, 맞으신가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나시오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 익숙한 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그를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나시오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를 알아보시나요? 이나시오는 남자의 얼굴을 세세히 살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거의 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찾지 못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1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17년 동안 일한 뒤 은퇴한 후 의료 장비를 제작하는 대기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그 사업을 이어받고 보건부 직책을 그만두기를 꿈꿨지만 이나시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경력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슬퍼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자신의 회사를 돌볼 누군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이 많은 의붓아들 디에고가 있었지만 디에고는 충동적이고 무책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레한드로는 디에고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점차 경영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운전 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차량이 그의 길을 막고 몇 명의 남자가 내려서 그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오직 강으로 차가 떨어지는 것만 기억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왔지만 깨어났을 때 그는 해변에 있었고 머리에 심한 통증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변 근처의 모닥불 옆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던 2명의 노숙자가 그를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집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그를 그곳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레한드로는 기억과 과거가 없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강에서 차를 발견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통보했지만 강의 흐름이 강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나시오는 아버지가 실제로 죽었다고는 믿지 않았고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사이 디에고는 회사를 인수하고 자기 방식으로 경영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회사를 거의 파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나시오는 아버지의 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디에고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레한드로가 거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나시오는 아버지를 방으로 옮기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의사수장은 다음 단계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이나시가는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기억 상실이 영구적일 것으로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복도에서 2 간호사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알레한드로가 단지 거리에 떠돌이일 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말했다. 하비에르 선생님은 지금 환자를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발렌티나를 해고한 건 정말 불공평해요. 그녀가 목숨을 구했는데 말이죠. 다른 간호사는 대답했다. 정말 안타까워. 발렌티나 같은 재능 있는 의사는 드물죠. 첫 번째 간호사는 제안했다. 아마도 보건부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누가 그 남자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부당하게 해고된 이유를 알아야 하니까요. 다른 간호사는 주저했다. 하지만 하비에르 선생님이 알면 어떡하죠? 그가 우리를 처벌할 거예요. 이나시가는 근처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복도로 나갔다. 실례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간호사들은 긴장하며 주저했지만 이나시가도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발렌티나가 알레한드로를 발견했고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를 위협하지 못하게 수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비에르가 그녀를 큰 소리로 해고하며 검사들이 노숙자와 신원이 없는 사람을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알레한드로를 숨기려 했던 일도 설명했다. 이나시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자신이 아버지를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나시가는 바로 의사수장인 하비에르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비에르는 보건부에 검사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편안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노숙자를 병원에서 구했다며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팀은 진실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이나시가가 문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 하비에르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는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나시가는 진지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아는 만큼 그를 돌보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그를 개처럼 쫓아내고 싶어 했죠. 아니, 당신은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하비에르는 변명을 시도했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를 구한 의사를 해고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나시가는 계속 말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하비에르는 거짓말을 했다. 저는 진실을 압니다. 그녀를 데려오세요. 이나시가는 명령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하비에르는 발렌티나의 아파트로 급히 달려갔다. 그녀를 보자 발렌티나는 그가 해고 통지를 직접 전하러 온 줄 알았다. 그러나 하비에르는 겸손하게 말했다. 발렌티나, 내가 전에 한 말을 잊어버려. 나는 실수를 했어. 우리가 당신이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필요로 해. 당신이 수술한 환자의 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발렌티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설명을 듣고 돌아오기로 했다. 그녀를 보며 이나시가는 그녀의 용기와 젊음을 인상 깊게 생각했다. 일하러 돌아가세요. 다시는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 이나시가는 말했다. 하비에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알레한드로는 퇴원했고 발렌티나는 병원에서 계속 일했다. 이야기는 잊혀진 듯 보였지만 도시를 충격에 빠뜨릴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이 알레한드로의 의붓아들인 디에고가 그를 해치기 위해 공격을 지시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디에고는 체포되었지만 이나시가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가 조건부 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알레한드로는 의붓아들이 감옥에 가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재판 후 디에고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다. 하비에르가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죠?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미소를 지으며 하비에르가 도덕에 대해 이야기할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의 검사에서 하비에르가 병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기소되어 조건부 석방을 받았지만 의사 직업은 정직당했고 명예와 도덕성에 대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발렌티나는 계속해서 외과의사로 일했지만 이제는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나시가와 사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에게 사랑에는 한계가 없었다.